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의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세요? 꽤 괜찮은 나로 살고 계신가요? 이 정도면은 나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내가 너무 좋아. 혹시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선생님, 저는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좀 그 얘기를 좀 듣고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화부터 나서 욱 하고 올라오는 바람에 모든 관계가 소통이 아니라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욱하는 성격 좀 올해는 좀 고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요, 남을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말 하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 오면은 몸도 마음도 녹초가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제 자신한테 항상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런 내 자신하고 살려고 하니까 평생이 지치고 힘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선생님, 처음은 너무 시작을 잘해요. 뭐든지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처음 시작을 잘하는데 제 인생에 끝은 없어요. 항상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미약해지면서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이런 의지박약인 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고치고 싶은데 고쳐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스펙을 쌓아보려고 자아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도 막 해보려고 하는데 저에게 남는 거는 항상 그냥 자체뿐인 것 같아요. 저는요, 나이답게 늙고 싶어요. 나이답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좀 그 사람들을 수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안아주고 싶은데 제 속 자체가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건지 그냥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한테 와서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앙탈도 부릴 수가 있고 하면은 그걸 좀 받아주면 되는데 제가 먼저 톡 쏘는 말을 해버리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저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참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 극에서 극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모든 관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냥 막 끝으로 치닫는 성격 때문에 좋은 사람도 잃게 되고 좋은 기회도 놓치게 되고 항상 후회만 남는 성격이 되더라고요.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으세요? 솔직히 혼자 살 때는 괜찮아요. 뭐 혼자 사는데 이런 성격인 어떤들 저런 성격인들 어때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누가 부딪히지 않는 한. 문제는 이런 성격이 타인과 만났을 때 삐그덕거리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타인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대면하기 전에 나와의 문제인 거거든요.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타인하고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면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냥 피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요. 그냥 사람을 웬만하면 일적인 것 외에는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일적인 것도 얼굴 보지 않고 전화나 아니면은 그냥 메신저나 메일을 통해서 그냥 일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무 두렵고 힘들고 지쳐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성격인 분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만족되지 않으면 사람하고 대화했을 때 만족되지 못한 나로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란 내 안에 내가 당당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그리고 내 성격에 대해서 충족감이 없으면은 이 없는 상태로 상대를 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그렇게 눈에 잘 보여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숨기고 감추고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여러분들의 그 빈자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빈자리를 노출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상처를 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종두둑두예요. 종두둑두가 뭐냐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콩을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팥이 나온 거고, 팥이 심었다고 생각했는데 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렇게 어렵고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타인과 대면했을 때 그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을 좋아할 수 있고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여유가 있어요. 타인이 나를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그 공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타인이 들어오면 나는 여유로서 물리칠 수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함으로써 안아버리면 타인이 공격 아니면은 부정적인 아니면은 돌격하는 자세로 들어오진 않아요. 치고 들어오진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네, 나를 받아주네.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사람과 대적할 필요는 없지.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그리고 나를 안아주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타인이 저사색이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가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너무 버거워하면은 타인이 왔을 때 그 타인의 무게가 한 번에 확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버거워하는 거거든요.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도 나를 어쩔 줄 모르고 나 자신도 지금 힘이 없어서 버둥버둥 바둥바둥 하는데 타인의 무게까지 나한테 오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타인도 나도 같이 섞이면서 관계가 틀어지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를 원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타인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종두둑두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밭에, 내 삶의 밭에 농부가 되어라예요. 선생님, 저는 여태까지 제 인생에 제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누가 제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족되지 못한,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좋아하지 않는 내 성격은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건 내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아니거든요. 태어나서는 우리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양육자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 이렇게 살아온 내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걸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자랐다고 해도 어느 시점, 자아가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 내 안에 자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자가 바뀌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부모와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만족되지 못한 성격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 나 만족되지 못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 이 성격으로 살려고 하니까 타인과 너무 많이 부딪혀, 그리고 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어.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동안 나를 키워준, 나를 양육한 그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내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나를 키우고 나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나는 이렇게 그냥 길들여졌고 나는 이렇게 교육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와서 깨닫기 시작을 한다면, 이걸로 인한 손해와 피해가 많아, 상처가 많아. 그러면 이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 내 그 모습, 내 나무를 뽑아야죠. 이 뽑는 데 있어서 세월이 10년인 사람도 있고 20년인 사람도 있고 30년, 50년, 60년인 사람들도 있어요. 세월이 길수록 뿌리는 점점점 더 깊이, 그리고 나무도 굉장히 굵어지겠죠. 크겠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나무, 이 성격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과감히 뽑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요? 성격, 전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세서 이 성격 전 고치기 힘들 것 같아요. 저 그냥 평생 이 성격으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강한 성격들 있잖아요. 이런 성격은 쉽게 뽑히거나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크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를 내가 감싸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지, 다시 싹을 틔워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런 작업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그 나무는 뽑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뽑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뽑고 나서도 문제예요. 씨를 뿌렸어요. 씨가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또 필요해요. 선생님, 제가 제 성격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해보니까 그냥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가고, 제가 뭐 좀 마음 좀 먹고 좀 상대한테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상대가 그거를 노리고 이용을 하고 저한테 더 하더라고요. 그냥 제 성격대로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성격 그대로 평생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성격으로 그냥 쭉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가 계속 틀어진다고 하는 거를 깨달았으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 시점부터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콩을 심었으면은 콩이 자라서 콩을 맺을 때까지, 우리가 그 원하는 콩을 손에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두 번 해서 안 되면은 여러 번 해서라도 꾸준히 내가 그 성격이 될 때까지 반복과 훈련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줘야죠. 잘 자라고 있는지,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상대가 나를 그냥 만만하게 보네, 얍작게 보네. 내가 옛날에 화를 욱 했을 때는 나한테 함부로 못하더니, 내가 좀 고분고분하고 좀 부드럽게 나가려고 하니까 상대가 되려 나한테 승질을 내고 욱하네. 이런 거를 빨리빨리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도, 그러면 너가 나한테 욱했으니까 나도 욱해? 다시 원래대로 내 성격 한번 보여줘?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는 거를 관심을 두고 계속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제가 나이가 지금 이제 뭐 어린애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서 이제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제가 살아온 세월만큼 걸릴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빨리 좀 변화시키거나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 식물 키워보셨죠? 화초들 키울 때 그냥 물만 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거름도 주잖아요. 거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초를 키우듯 아니면 식물을 키우듯, 우리를 키울 때 우리 마음에 싹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기까지 좀 빨리,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도 거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걸음이란 뭘까요?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콩을 심어서 콩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 의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남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나는 찍소리도 못해요. 근데 마음에서 뭐라 그래요? 눈치 보지 마. 당당해. 그래도 괜찮아.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아이고 이 바보야, 왜 그 말도 못해. 해도 돼. 왜? 네 인생엔, 너의 인생에선 너가 주인이야. 너가 너 스스로 너를 책임져야지.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면 멈춰. 멈춰. 끝까지 가지 마. 그 사람 잃어.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도 제 고집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가버리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후회가 지금은 많죠. 마음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누구나. 그 마음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진정한 내가 돼요. 마음의 소리는요, 내 마음 안에서 그냥 소리로 들렸다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소리는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채워주는 영양분이에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소리대로 행동을 하면은 내 안에 자아가 쌓여가요.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콩을 심었는데 결국은 팥이 나왔나요? 그러면 콩을 심어 놓고 여러분들이 콩이 되기를 노력을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우리 자신을 더욱더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과, 시간을 들여 기다려야 된다는 것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더욱더 빛이 나는 거고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종두둑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원하는 여러분을 심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대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힘들어도 힘, 그리고 지쳐있을 때에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루 중 5분은,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5분만이라도 내 자신을 토닥여주고, 지쳐있을 때 내 자신에게 5분만이라도 박하산벽 따서 줄 수 있는 여유 있는 나 자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약에 하루 중 5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나 자신에게 시간과 여유와 삶에 사랑과 관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